여야 합의를 떠나서 학문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철학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저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는데, 정당 공천 제도 저는 폐지 반대예요. 저는. 아니, 국회의원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겠죠. 아니죠. 아니, 그동안 국회의원하고 기초의원 이 후보자들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였다. 네. 그리고 뭐 지역구 한번 딱 가면, 시의원이 기초의원들 딱 줄 서 있고 말이야. 맞지 않습니까? 왜 때리려고 얘기해?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그 공천 받을 때, 헌금 내고 돈 주고 받은 적도 많아서 감옥 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맞잖아요. 자, 이거를.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피상적으로 보고, 언론에 나와 있는 이 표면에 있는 것만 보면 본질을 보기가 대단히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끼 발가락이 터지고 거기 고름 잡히면 그 부분을 치료해야 되는 거거든요. 발목 아래 다리를 다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제도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우를 범하는 건데 이게 무엇하고 똑같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지구당이 없어졌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사실상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다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있는데 네. 다른 것으로 편법을 해갖고 있습니다. 무슨 연구소라든지 지역 뭐라 그러든지 이렇게 해갖고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형식적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2003년도에 법을 없앴죠. 지구당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게 폐지를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세훈 전 의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일명 오세훈법이라고 했는데 정당학회 정치학회에서는 지구당을 없애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지구당을 돈 먹는 하마로부터 지역 민의를 받아내는 그런 지구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방안도 제시했어요. 지구당 사무실은 2대, 여직원 1명 이상 두지 않는 그런 구도로 법제화시키자. 그런데 그때 정치권에서 뭐라 그랬냐면 복잡해. 골치 아파 일단 없애고 봐. 그리고 없애놓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모든 정치인들, 모든 정치학자들은 그만큼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지구당을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논리가 확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 무공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거예요. 제가 방안을 제시할게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줄 서죠. 줄 세게 쓰죠. 예, 줄 서죠. 돈도 갖고 줄 쓰죠. 돈 거래도 있을 수 있겠고, 네. 그런 게, 여러 요즘엔 많이 줄었다고 여러 과거에는 굉장히 심하게 있었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까지 나왔던 방안 중에 실천 안 한 게. 과거에 진짜 돈 많이 줄 수고 있었죠, 옛날에. 그렇게 해갖고 구속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많잖아요, 예. 예. 바로 앞에 계신 정봉주 전 의원은 구속 안 됐으니까 돈 안 받았겠죠. 네. 아니, 그렇다고 그건 아니에요. 돈을 받았는데 안 들킬 수 있죠. 안 들킬 수 있는 거지. 아니, 오늘 분위기 여기 왜 이래? 아니, 안 들킬 수 있는 걸로 안 구속됐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건 아니지. 하늘의 맹세코 저는 안 받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 주면, 저 같은 사람한테 주는 걸 벌리기 때문에, 밝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돈도 많으니까 줄 필요도 없죠. 돈은 없죠. 돈은 없습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전에 이제 나왔던 안 중에 우리가 실행 못한 게 뭐가 있냐 하면, 4년 임기 제도의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자. 네. 그러니까, 어느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공천심사위원회를 바꿀 수 없는. 그러면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심사위원들이 예를 들어 50명이 50명, 100명이 100명 그래갖고 공천심사위원단을 구성을 하고 이게 이제 배시원단 같은 거죠. 네. 거기서 국회의원 공천을 포함해서 광역단체장,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해도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기관, 예를 들어 감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세청이라든지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도 늘 불편한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공천심사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50명으로 50명 내지 많을수록 좋습니다. 100명이면 돼요. 예, 많을수록 좋아요. 그걸 100명을 해놓고 매번 심사할 때마다 그 지역별로 랜덤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랜덤. 한 30명씩. 그럼 누가 뽑힐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 후보군은 한 500명 누고 그 중에서 50명씩 이렇게 뽑아야 돼. 공천할 때마다. 그리고 공천하는 과정을 CCTV나 이런 거로 해갖고 인터넷 언론을 통해 갖고 처음부터 24시간 생중계를 해버려요. 그 500명도 한정 두면 안 됩니다. 500명한테 다 또 작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5,000명 해야죠. 아니, 그렇다고 뭐 수시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보면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를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지. 이 제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도를 없애자? 왜 그러냐면요. 발꼬락이 썩었는데 네. 발꼬락을 치료해야 되는데 발목을 자르는 건 아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발목을 자르는 게 이번에 무공천이고 저는 그렇게 같은 거예요. 발꼬락은 어떤 예를 들어서 뇌물을 주고 받고 머슴과 주인과의 관계 이런 시스템들을 빨리 치료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더 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정당 공천제도의 폐지도 저는 발을 자르는 거라고 봤던 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선거를 7장을 해요. 네. 7장을 하는데 광역 단체장은 좀 알죠. 네. 기초단체장도 좀 압니다. 그럼 기초단체장도 잘 모르죠. 그러면 지금 구청장 군수 이름 아십니까? 구청장 이름 어느 구에 사세요? 저요? 예. 저 노원구에 살죠. 노원구청장 이름 뭡니까? 김성환 구청장. 아, 거기에 예. 옛날 청와대 비서관 하셨으니까. 예, 김성환. 저도 노원구청장 이름을 아는데 예. 우리 은평구청장 이름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안. 김우영이요. 아, 그러세요? 예, 김우영일 거예요. 다 아시네, 역시. 알죠. 그쪽에 다 예. 친구들이잖아, 프렌드들. 그렇죠. 네, 프렌드. 프렌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프렌즈가 아니면 모릅니다, 잘.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정확한 포인트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7명의 사람 중에 서너 명씩 후보가 출마하면 21명을 두고 네. 그 중에 7명을 골라내야 되는데 이거 정치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람들도 못 찾아요. 그럼 뭘 믿냐 하면 당신들이 정당에서 공천하는 과정을 보니 A라고 하는 당은 밀실 공천을 하고 공개가 안 됐고 B라고 하는 당은 막 우당탕탕 소란이 있지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많은 제도를 보완하려고 그러면서 정말 그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공천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네. 자, 당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로비를 받으면서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당신들이 하는 과정을 보니 당신 당의 공천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가 나는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즉 그런 컷오프나 예심을 거쳐온 사람에 대한 나는 신뢰가 있다. 왜냐? 당신 당의 흐름을 보니까 난 신뢰를 하겠다. 하면서 당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후보를 신뢰하는 이 프로세스가 이 과정이 더 맞지 않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모든 당은 다 그런 프로세스를 다 거쳐야 돼요. 예, 그리고 정치학회와 정당학회의 한 60~70%의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그런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겠구나. 제가 왜냐하면 당에서 물론 선수는 초선밖에 안 됐지만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자타가 공인한 정치 8.5단 한 8.6단쯤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칭. 예. 타칭. 타칭은 한 2단 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토론을 해본 결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 팟캐스트 전국구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본 결과, 이렇게 제도의 개혁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선택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거다. 안 그러고 7명 뿌려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우리 정당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뽑으세요. 그건 어느 누구도 정확한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정당 공천 제도는 더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혁을 해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거 자체를 없애는 것은